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최현기님께서 제보해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 때 겪은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겁이 많아서 잘 때마다 막 TV를 틀어놓고 잤어요. TV를 틀어놓고 이제 잠자리에 누운 다음에 잠이 빠질락 말락 할 때쯤에 리모컨 갖고 딱 끄고 바로 잠들었거든요. 그날은 여름날이라 제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잤거든요. 당시 제 머리맡 쪽으로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느 날처럼 TV를 켜놓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완전히 딥슬립에 빠지기 직전이었는데요. 눈을 감고 있던 제 앞으로 서서히 TV 조명이 가려지더니 뭔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완전히 잠에 깊이 빠지기 직전이라 비몽사몽하긴 했는데 그 TV 앞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저벅 하고 나더니 그 뭔가가 저를 번쩍 들어올리더라고요. 당시 제 느낌이 이게 아빠라고 하기에는 저를 너무나도 쉽게 번쩍 들어올리는 게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빠인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싫고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질끈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저를 아는 채로 어딘가로 또 뚜벅뚜벅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딘가에 딱 멈춰서서는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까 싶어서 무서웠던 와중에 실눈을 작게 떴거든요. 그때 제 눈에는 저희 집 현관문 앞에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동자 시선을 위쪽으로 옮겼을 때 그것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갓을 쓴 저승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키가 얼마나 크던지 저를 가슴팍에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가 한참 높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내가 이제 진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몸이 굉장히 약하기도 했고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또래 중에서는 굉장히 체구가 왜소한 편이었어요. 아무튼 이 저승사자가 제가 실눈을 뜨고 있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하염없이 제 눈을 마주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김새도 웃음소리도 너무 소름이 돋아서 다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현관 방향으로 한 노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왔는데요. 그리고 곧 저를 안고 있던 그 저승사자의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스르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눈을 떴는데요. 제가 문지방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제 눈앞에 바로 비쳤던 건 거실에 있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로부터 한 달 전에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거실 탁자 위에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항상 올라가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저승사자의 품에서 들었던 그 노인의 웅얼거림은 저희 친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또 하나의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역시
제가 TV를 켜고 자던 중이었는데요.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제가 잠깐 화장실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제가 분명히 방문을 열고 화장실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을 닫았었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 방 문을 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침대 머리맡 위쪽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거기에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의 여자아이가 가만히 서갖고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의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창밖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놀란 제가 막 약간 미간을 찌푸리면서 쳐다보니까 뭔가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저는 그날 밤을 꼴깍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야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겪었던 저승사자 이야기며 그 단발머리 여자애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거실에 있던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제 방으로 옮겨주셨어요. 아무튼 그 당일날 저는 멀쩡하게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너무 심하게 막 열이 오르고는 오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에서 시름시름 앓는 소리를 냈더니 부모님께서 저를 간호해 주시러 방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가! 다 보기 싫어! 너네 때문이야! 빨리 우유나 가져와! 막 이렇게 여자의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대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도 없을 뿐더러 제가 몸에서 우유를 안 받아서 원래 평소에 우유 마시면 막 토하고 체하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셨을 때 제 상태가 괜찮나 보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제가 막 무슨 신들린 것처럼 여자 목소리로 그렇게 막 난동을 피웠대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엄마가 간호를 한다고 마지막으로 제 방에 와서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 거기까지 멈춰 있거든요. 근데 아침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이 어제 일을 말씀하시더니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멀쩡했던 저는 학교도 학원도 잘 다녀왔어요. 그렇게 저는 멀쩡히 학원까지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완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봤던 그 여자가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창문 난간에 서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한번 씩 웃더니 그대로 창문 아래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며칠 동안 마주한 단발머리 귀신과 저승사자가 저한테 그었던 해코지도 못했던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어떤 부적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제보받고서 콥이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 추측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날 그 저승사자가 제보자분 방에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서 제보자분을 데리러 가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제보자분을 데리고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보자분의 할아버지께서 그 저승사자를 만류해서 살려낸 거죠. 그런데 이때 저승사자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뭐 주변이든 동네든 어떤 무고한 사람 하나를 데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억울한 홀령이 제보자 앞에 나타나서 너네 때문이라고 막 그렇게 탓을 하고 화를 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